안녕하세요. 브라더스 마인드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나이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며칠 있으면 만으로 40살이 됩니다. 여기저기서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제가 실제로 100세까지 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사고나 큰 질병을 앓지 않는다면 대략 80세 정도까지 살지 않을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인생의 절반쯤을 산 셈인 거죠. 살아온 40여 년 중에서 20년 넘게 부모님이 먹여주고 재워주셨고 나머지 10몇 년 정도는 제가 직장이나 사업으로 어떻게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40여 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죠. 거기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 하나는 통계상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율이 43.4%라는 겁니다. 약 2.3명 중에 1명은 노후에 가난하다는 뜻이죠. OECD 평균보다 3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가 작년 GDP 기준으로 세계 13위나 되는 국가인데도 노후에는 이렇게 가난하다니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만약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사업으로 죽을 때까지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면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겁니다. 직장 월급도 당장은 안정적인 소득수단이 되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끝이 정해져 있는 게임이고 그 끝은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겠죠. 그나마 공기업 같은 안정적인 직장의 경우에나 60세 정도까지 다닐 수 있고 대부분은 그보다 이른 나이에 직장에서 나오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월급이란 샘물은 언젠가는 다 말라서 바닥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공무원, 교직원, 군인같이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부일 테고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금에만 기대어 살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합니다. 현재를 무시하고 오직 미래만을 대비하며 사는 것도 문제겠지만 미래에 대한 준비는 전혀 없이 현재만을 사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지만 수십 년을 더 살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을 현재의 행복만을 위해서 다 써버린다면 미래의 행복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의 생활 수준이 남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는데 설마 내가 그렇게 되겠어 라며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앞에서 말한 2.3명 중 1명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소득수단은 언젠가는 끊기고 그 이후로도 수십 년을 살아야 하는데 영원한 소득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몸이 아프면 나를 대신해서 손발이 되어주는 간병인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소득활동이 어려워지는 시기가 되었을 때 나 대신 도와줄 경제적 간병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자녀에게 부양을 받으면 눈치가 보이고 저축한 돈이 많지도 않은데 계속 까먹게 되니까 불안하고 연금으로는 부족하거나 아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나이 먹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대신 돈을 벌어다 줄 자산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자산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소득으로 소비를 하면 되는 거죠. 나이 먹어서 나에게 월급이나 연금을 줄 사람이 없으니까 나 스스로 월급이나 연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비교적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젊은 시절에 당장의 욕구들을 채우기 위해 모든 돈을 소비해버린다면 자산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됩니다. 나이 먹어서 모아놓은 돈도 없고 소유하고 있는 자산도 없고 돈을 벌어들일 체력도 능력도 없다면 결국 가난한 노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첫째로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득보다 적게 소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젊었을 때 소득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욜로를 외치면서 소득의 대부분을 소비해버리는 것은 미래에 내가 사용할 돈을 미리 땡겨서 사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소득보다 소비가 많으면 소득이 끊기는 순간 빚더미에 앉게 되고 가난으로 가는 직행열차를 타는 거나 다름없겠죠. 어떻게든 소득보다 소비를 적게 만들어야 남은 돈으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둘째로 자녀한테 모두 퍼주지 말아야 합니다. 유난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에게 사교육, 대학 등록금, 혼수, 신혼집 장만 등의 금전적 도움을 주려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퇴직금이나 평생 모은 돈에서 상당 부분을 자녀에게 줘버리고 정작 본인들은 노후를 빈곤하게 보내게 되는 거죠. 자녀에게 퍼주면 마치 자녀가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 기대하게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고 오히려 부모가 스스로 경제적인 자립을 해주는 것이 자녀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자녀에게 해줄 돈을 모아서 자녀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이렇게 마련된 돈으로 나 대신 돈을 벌어다 줄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노동소득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마저도 로봇과 인공지능이 빠르게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일하기 어려워지는 시기에 나 대신 일을 해줄 자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산을 준비하려면 젊어서부터 미리 투자 공부를 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작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그 과정에서 실력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돈을 벌어다 줄 자산을 보유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하루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젊었을 때 아무리 잘 살았어도 노년이 괴로우면 어떤 인생으로 기억이 될까요? 노후 빈곤은 생각보다 비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다고 미래를 외면하거나 걱정만 하기보다는 오늘부터라도 앞에서 말한 3가지를 지켜 노후를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